안녕하십니까? 저는 지난 25년간 노인복지 정책 현장에서 어르신들을 직접 만나며 복지 제도를 안내해온 사회복지 전문가입니다. 현장에서 일하다 보면 정말 안타까운 순간들을 자주 마주하게 됩니다. 받을 수 있는 혜택이 분명히 있는데도 신청 방법을 몰라서 또는 본인이 대상자인지조차 모르고 지나치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작년 한 해만 해도 수십억 원에 달하는 복지 예산이 집행되지 못하고 그대로 남았습니다. 이 돈은 어르신들을 위해 준비된 것인데 정작 필요한 분들에게 전달되지 못한 것이죠. 특히 2026년에는 여러 복지 제도가 새롭게 확대되고 금액도 인상되었지만 이런 변화를 제대로 아시는 분이 많지 않습니다. 오늘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이라면 꼭 알아야 할 복지 혜택들을 하나하나 짚어드리겠습니다. 혹시 지금까지 몰라서 놓치셨던 혜택은 없으신지, 새롭게 신청할 수 있는 제도는 무엇인지 천천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복잡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지만 제가 최대한 쉽고 명확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매달 통장에 들어오는 기초연금을 당연하게 여기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정작 본인이 받아야 할 정확한 금액을 아시는 분은 드뭅니다. 심지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는데도 신청하지 않아 한 푼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혹시 지금 받고 계신 금액이 정말 맞는 금액일까요? 2026년 현재 기초연금은 단독 가구 기준 월 최대 33만 4천 원, 부부 가구는 월 최대 53만 4,400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전년도에 비해 약 1만 원가량 인상된 금액입니다. 하지만 모든 분이 이 최대 금액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소득과 재산에 따라 감액되기 때문에 실제로는 10만 원대를 받는 분도 계시고 심지어 몇만 원만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소득 인정액이라는 개념입니다. 이것은 실제로 벌어들이는 소득만이 아니라 보유한 재산까지 소득으로 환산해서 계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2026년 기준으로 단독 가구는 월 소득 인정액 213만 원 이하, 부부 가구는 340만 8천 원 이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집이 있으면 못 받는다고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집이 있어도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했을 때 기준 안에 들면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상담했던 김영수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67세이신 이분은 아파트 한 채를 소유하고 계셨는데 시세가 3억 원 정도 되는 곳이었습니다. 본인은 집이 있으니 기초연금을 못 받을 거라고 생각하고 아예 신청조차 하지 않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상담을 하다 보니 다른 재산은 거의 없고 국민연금도 월 30만 원 정도만 받고 계셨습니다. 계산을 해보니 충분히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었습니다. 그분에게 신청을 권유드렸고 결국 월 25만 원 정도의 기초연금을 받기 시작하셨습니다. 최대 금액은 아니지만 매달 25만 원이면 1년이면 300만 원입니다. 그동안 몰라서 못 받았던 기간이 2년 정도 되셨는데 소급 적용이 안 되다 보니 그 기간의 돈은 돌려받지 못하셨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었습니다. 만약 조금만 더 일찍 아셨더라면 600만 원을 더 받으실 수 있었을 텐데 말입니다. 그분은 신청 후 몇 달 뒤 다시 찾아오셔서 정말 고맙다고 인사를 하셨습니다. 매달 들어오는 그 돈으로 손주들 용돈도 주고 가끔 외식도 하면서 삶의 질이 많이 나아졌다고 하셨습니다. 특히 병원비 걱정이 줄어든 게 가장 큰 도움이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이런 사례가 비단 한두 분이 아닙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본인이 대상자인지 모르거나 알아도 신청 절차가 복잡할 것 같아서 포기하십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가까운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에 방문하시면 직원이 친절하게 안내해드립니다. 또한 복지로 누리집에서도 모의 계산을 해볼 수 있습니다.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도 간단합니다. 신분증과 통장 사본, 그리고 배우자가 계시면 배우자 정보만 있으면 됩니다.
재산조회는 행정기관에서 직접 하기 때문에 따로 서류를 준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신청 후 약 한 달 정도면 결과를 알 수 있고 승인되면 다음 달부터 바로 연금이 나옵니다. 한 가지 더 알아두실 점은 기초연금은 매년 1월에 신청자가 늘어나는데 이때는 처리 기간이 조금 더 길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가능하면 미리 신청하시는 게 좋습니다.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에 한 달 전부터 신청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챕터 2 의료비 지원, 이렇게 많은 줄 아셨습니까?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병원에 가는 일이 잦아집니다. 무릎이 아파도 혈압이 높아도 소화가 안 돼도 병원을 찾게 되죠. 그런데 이런 의료비가 쌓이다 올리보면 한 달 생활비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게 됩니다. 특히 만성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매달 정기적으로 병원에 가야 하니 부담이 더욱 큽니다. 다행히 만 65세 이상 어르신을 위한 의료비 지원 제도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건강보험 본인 부담금 경감 제도입니다. 일반적으로 병원비의 30%를 본인이 부담하는데 만 65세 이상은 일부 질환에 대해 본인 부담률이 낮아집니다. 예를 들어 요양병원에 입원하면 본인 부담률이 20%로 줄어듭니다. 또한 임플란트나 틀니 같은 치과 치료도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만 65세 이상이면 평생 2개까지 임플란트 치료를 건강보험으로 받을 수 있고 틀니도 7년마다 한 번씩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본인 부담금이 30%만 내면 되니 실제 비용이 크게 줄어듭니다. 백내장 수술도 마찬가지입니다. 노인성 질환인 백내장은 건강보험이 적용돼서 본인 부담금만 내면 수술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술비가 수백만 원에 달할 수 있는데 건강보험 덕분에 몇십만 원 선에서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제도를 알아도 실제로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만났던 이순희 님이 그런 경우였습니다. 72세이신 이분은 당뇨와 고혈압을 앓고 계셨는데 매달 병원비로 20만 원 가까이 쓰고 계셨습니다. 약값도 비싸고 정기검진 비용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분께 의료급여나 본인부담 상한제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본인부담 상한제는 1년 동안 본인이 낸 의료비가 일정 금액을 넘으면 초과분을 돌려받는 제도입니다. 소득 수준에 따라 상한액이 다른데 이분은 소득이 낮은 편이라 상한액이 80만 원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연간 의료비가 이미 200만 원이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건강보험공단에 확인해 보니 이미 환급받을 돈이 100만 원 넘게 쌓여 있었습니다. 다만 본인이 신청하지 않아서 받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상한제는 자동으로 환급되는 것이 아니라 신청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분이 신청을 하셨고 얼마 후 120만 원가량을 환급받으셨습니다. 그 돈으로 밀린 공과금도 내고 필요한 생활용품도 사면서 한숨을 돌리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는 매년 초에 꼭 본인 부담 상한제 환급 신청을 하고 계십니다. 이제는 병원비 걱정이 많이 줄었다고 하시더군요. 이 외에도 저소득층 어르신을 위한 의료급여 제도가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면 의료급여 대상자가 되어 병원비를 거의 내지 않아도 됩니다. 일종 수급자는 입원 시 본인 부담이 없고 외래는 1,000원에서 2,000원 정도만 내면 됩니다. 이종 수급자도 본인 부담률이 10%에서 15% 정도로 일반인보다 훨씬 낮습니다. 또한 보건소에서 제공하는 무료 건강검진이나 예방접종도 적극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독감 예방접종이나 폐렴구균 예방접종은 만 65세 이상이면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검진도 2년마다 한 번씩 무료로 받을 수 있으니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나이가 들면 외출하는 일이 줄어듭니다. 몸이 불편하기도 하지만 교통비가 부담스러워서 그냥 집에만 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집에만 있으면 우울해지기 쉽고 건강도 나빠집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어르신들이 좀 더 활발하게 외출하고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잘 알려진 것이 지하철 무료 이용입니다. 만 65세 이상이면 전국 모든 지하철을 무료로 탈 수 있습니다. 서울뿐 아니라 부산, 대구, 광주, 대전 등 전국 어디서나 마찬가지입니다. 신분증만 있으면 개찰구에서 직원에게 보여주고 들어가시면 됩니다. 버스는 지역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서울은 만 65세 이상이면 버스도 무료입니다. 경기도나 인천도 무료인 곳이 많지만 일부 지역은 유료일 수도 있으니 확인이 필요합니다. 지방은 대부분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데 보통 50%에서 100% 할인됩니다. 기차는 KTX나 새마을호, 무궁화호 모두 30%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 사이, 그리고 토요일은 하루 종일 할인이 적용됩니다. 단 명절이나 성수기에는 할인이 안 되는 경우도 있으니 예매할 때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런 혜택을 잘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제가 상담했던 박철미 님도 그중 한 분이셨습니다. 69세이신 이분은 서울에 사시는데 자식들이 경기도에 살고 있어서 자주 가고 싶은데 교통비가 부담되어 망설이고 계셨습니다. 버스비와 지하철비를 합치면 왕복에 1만 원 가까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분께 만 65세 이상은 지하철이 무료고 서울 버스도 무료라고 알려드렸습니다. 처음에는 믿지 못하시더니 직접 확인해 보시고는 정말 놀라워하셨습니다. 그 이후로는 일주일에 한두 번씩 자식들을 찾아가고 친구들도 만나러 다니고 문화센터 강좌도 들으러 다니신다고 합니다. 특히 좋았던 건 건강이 좋아졌다는 점입니다. 집에만 있을 때는 무릎도 아프고 기운도 없었는데 자주 나가서 걷고 사람들을 만나니 몸도 마음도 한결 가벼워졌다고 하셨습니다. 교통비 걱정이 없어지니 삶의 질이 크게 달라진 것이죠. 문화 혜택도 다양합니다. 국립박물관이나 국립공원은 만 65세 이상이면 무료입니다. 영화관도 조조 할인이나 실버 할인을 적용하면 훨씬 저렴하게 볼 수 있습니다. 보통 5,000원에서 6,000원 정도면 영화를 감상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역 문화센터나 주민센터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도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노래교실, 댄스교실, 서예교실, 스마트폰 교실 등 다양한 강좌가 무료나 저렴한 비용으로 제공됩니다. 이런 프로그램에 참여하면 새로운 취미도 생기고 친구도 사귈 수 있어서 일석이조입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어르신 전용 문화 이용권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공연이나 전시를 관람할 수 있는 바우처를 주는 것인데 지역마다 조금씩 다르니 거주하시는 지역 주민센터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은퇴 후에도 일을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경제적인 이유도 있지만 사회와 계속 연결되어 있고 싶고 보람을 느끼고 싶어서 일을 찾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일자리를 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체력적으로도 부담스럽고 적합한 일자리도 많지 않습니다. 정부에서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을 위한 일자리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크게 공익활동과 시장형 일자리, 취업 알선형으로 나뉩니다. 공익활동은 주로 지역사회 봉사 성격의 일입니다. 학교 급식 도우미, 공원 관리, 교통안전지도, 보육시설, 도우미 같은 일을 하면서 월 27만 원 정도의 활동비를 받습니다. 일하는 시간도 월 30시간 정도로 부담이 적어서 많은 분들이 선호합니다. 시장형 일자리는 좀 더 전문적인 일을 하는 것입니다. 식당 보조, 청소, 택배, 간병 등의 일을 하면서 급여를 받습니다. 급여는 일의 종류와 시간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월 50만 원에서 100만 원 사이입니다. 취업 알선형은 일반 기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연결해주는 사업입니다. 경비, 미화, 조리 보조 등의 일자리를 소개받아 정식 직원으로 일할 수 있습니다. 급여도 최저임금 이상을 받을 수 있어서 경제적으로 도움이 됩니다.
이런 일자리에 대해 몰라서 기회를 놓치는 분들이 많습니다. 제가 상담했던 최순자님도 그랬습니다. 66세이신 이분은 남편이 돌아가신 후 혼자 생활하고 계셨는데 기초연금만으로는 생활이 빠듯했습니다. 일을 하고 싶었지만 어디서 어떻게 구해야 할지 몰라 고민하고 계셨습니다. 그분께 노인 일자리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고 가까운 노인복지관에서 신청할 수 있다고 알려드렸습니다. 신청 방법도 간단했습니다. 복지관을 방문해서 신청서를 작성하고 면접을 보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건강 상태나 경력, 희망하는 일의 종류 등을 물어보고 적합한 일자리를 매칭해 줍니다. 그분은 학교 급식 도우미로 배치되었습니다. 평일 오전 2시간씩 근처 초등학교에서 급식 준비를 돕는 일이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있으니 즐겁기도 하고 월 27만 원의 활동비도 생활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매일 정해진 시간에 나갈 곳이 있다는 게 삶에 활력을 주었다고 하셨습니다. 몇 달 후 다시 만났을 때 그분은 얼굴이 한결 밝아져 계셨습니다. 일을 시작하면서 규칙적인 생활을 하게 되었고 같이 일하는 다른 어르신들과도 친해져서 외로움이 많이 줄었다고 합니다. 건강도 좋아져서 병원에 가는 횟수도 줄었다고 하셨습니다. 노인 일자리 사업은 매년 초에 신청을 받습니다. 보통 1월부터 2월 사이에 모집하는데 인기가 많아서 빨리 마감될 수 있으니 미리 준비하시는 게 좋습니다. 신청은 거주지 관할 노인복지관이나 대한노인회 지회, 시니어 클럽 등에서 할 수 있습니다.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는 신분증과 통장 사본 정도입니다. 건강검진 결과나 경력 증명서가 필요한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간단한 서류만 있으면 됩니다. 선발 기준은 소득 수준, 건강 상태, 참여 경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나이가 들면 집 관리가 점점 어려워집니다. 전구 하나 갈아 끼우는 것도 누수가 생겼을 때 수리하는 것도 혼자서는 힘듭니다. 특히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은 이런 일상적인 문제들이 큰 스트레스가 됩니다. 또 난방비나 전기세 같은 공과금 부담도 만만치 않습니다.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어르신들의 주거 환경 개선과 생활 편의를 위한 여러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이 있습니다. 낡은 집을 수리하거나 화장실을 개조하거나 난방 시설을 교체하는 비용을 지원해 줍니다. 저소득층 어르신이 대상이며 최대 95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집수리 봉사 서비스도 있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이 찾아와서 도배, 장판, 전기 수리, 방충망 교체 같은 간단한 집수리를 무료로 해줍니다. 지역 자원봉사센터나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됩니다. 에너지 바우처 제도도 유용합니다. 저소득층 어르신에게 난방비나 전기세로 사용할 수 있는 바우처를 지급하는 것인데 여름에는 냉방비, 겨울에는 난방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금액은 가구 구성에 따라 다르지만 1인 가구 기준으로 연 30만 원에서 40만 원 정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제도들을 잘 활용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습니다. 제가 만났던 정미자님이 그랬습니다. 75세이신 이분은 30년 넘게 살아온 단독주택에 혼자 살고 계셨는데 집이 너무 낡아서 겨울이 되면 난방이 제대로 안 되었습니다. 보일러가 고장나서 수리를 해야 하는데 비용이 200만 원이 넘게 나온다고 했습니다. 연금으로 생활하는 그분에게는 감당하기 어려운 금액이었습니다. 수리를 못하니 겨울마다 전기장판에 의지해서 지내셨는데 그러다 보니 전기세가 많이 나왔습니다. 한겨울에는 전기세만 10만 원이 넘게 나올 때도 있었습니다. 그분께 주거 환경 개선 사업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소득 기준을 확인해 보니 충분히 해당되었습니다. 주민센터에 신청을 도와드렸고 심사를 거쳐 보일러 교체 비용을 전액 지원받을 수 있었습니다. 새 보일러를 설치하고 나니 난방이 잘 되어서 겨울을 훨씬 따뜻하게 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전기세도 크게 줄었습니다. 이전에는 전기장판을 계속 켜놓아야 해서 전기를 많이 썼는데
이제는 보일러만으로도 충분히 따뜻하니 전기세가 절반 이하로 줄었습니다. 그분은 정말 고맙다며 여러 번 인사하셨습니다. 이제는 겨울이 무섭지 않다고 하시더군요. 이후 에너지 바우처 제도도 알려드렸고 신청해서 매년 난방비 지원을 받고 계십니다. 또 집수리 봉사를 신청해서 도배와 장판도 새로 했습니다. 집이 깨끗해지니 기분도 한결 나아지셨다고 합니다. 이런 주거 지원 외에도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가 있습니다. 독거노인이나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을 위해 생활관리사가 정기적으로 방문해서 안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도움을 줍니다. 장보기, 청소, 식사 준비 같은 일을 도와주기도 하고 병원 동행이나 관공서 업무 도움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응급 안전 안심 서비스도 있습니다. 독거노인 가정의 화재 감지기나 활동, 감지 센서를 설치해서 위급 상황이 발생하면 자동으로 신고되도록 하는 서비스입니다. 혼자 계시다가 쓰러지거나 사고가 났을 때 빠르게 도움을 받을 수 있어서 안심이 됩니다. 식사 배달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도 있습니다. 거동이 불편해서 식사 준비가 어려운 어르신에게 도시락을 배달해 주는 것인데 하루 한 끼나 두 끼를 무료나 저렴한 가격에 받을 수 있습니다. 영양도 고려한 균형 잡힌 식단이라 건강 관리에도 도움이 됩니다. 마무리. 지금까지 만 65세 이상 어르신이 받을 수 있는 주요 복지 혜택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기초연금부터 의료비 지원, 교통과 문화 혜택, 일자리, 주거 지원까지 정말 다양한 제도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좋은 제도들도 모르면 받을 수 없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본인이 대상자인지도 모르고 알아도 신청 방법을 몰라서 혜택을 놓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 중에서 혹시 모르고 계셨던 제도가 있다면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까운 주민센터나 노인복지관에 가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또한 복지 제도는 계속 바뀌고 새로운 것들이 생깁니다. 특히 2026년에는 여러 제도가 확대되고 금액도 인상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시면서 새로운 혜택이 생기면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복지 혜택을 받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평생 성실하게 살아오신 분들이 당연히 받아야 할 권리입니다. 주저하지 마시고 필요한 도움은 받으시면서 더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주변에 이런 정보가 필요한 분들이 계시다면 꼭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나누고 함께 잘 사는 것이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입니다. 오늘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